사고 잊어요. 오늘의 이야기.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절대 걱정하지 않는 8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혼자 지내는 것은 외롭고 무섭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독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죠. 고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이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정서적 독립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가 평소 가지는 걱정들은 점차 줄어들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다음 8가지 사항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더 자신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 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독함을 즐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타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행동 및 감정에 대해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항상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타인에게 인정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타인에게 증명하는 것, 포장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 사람을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세 번째,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싫다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불편한 상황은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적 갈등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의무감이나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또는 외로워서 모임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딘가 가고 싶지 않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나 지루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대화를 위해 할 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과의 대화를 우리 대부분은 어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색함을 피하고 싶어 하죠. 반면 다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대화를 위해 새로운 주제나 이야기를 생각해내야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 외에 대화를 즐겁게 하기 위해 척을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죠. 다섯 번째,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모임이나 행사에 일부러 참석하지 않죠. 만약 그들이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란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내면의 나침반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시간 낭비가 아니라 기회로 여기죠. 여섯 번째, 생각할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죠. 그들은 평소 그들 자신에게 충분히 조용한 시간을 부여하며 삶을 돌아보고 휴식을 취합니다. 고독을 통해 마음을 탐색하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죠. 그들은 자신의 머릿속 생각을 즐기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일곱 번째, 거짓말하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독함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과 타인에게 더 정직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고 쿨해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SNS에 나를 보여주는 것에 집착하거나 인맥을 만드는 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과대 포장하거나 현실을 꾸며낼 필요가 없죠. 여덟 번째, 혼자 지내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결혼하지 않거나 영원히 혼자 사는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그들의 최고의 관계는 항상 자신과의 관계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스스로에게 만족도가 높으며 자부심을 느끼죠. 그래서 일부러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들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고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외톨이, 는 은둔자처럼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사실 그들은 존경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완전히 혼자일 때 내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삶을 더 진실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방증이죠.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외로움에 대한 걱정과 달리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창조하고 발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보세요. 다시 한번 요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 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집중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정받을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증명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죠. 네 번째, 대화를 위해 할 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 외에 대화를 즐겁게 하기 위해 척을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죠. 다섯 번째,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생각할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평소 그들 자신에게 충분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삶을 돌아보고 휴식을 취합니다. 일곱 번째, 거짓말하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고 쿨해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혼자 지내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관계는 항상 자신과의 관계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이자요. 오늘의 이야기. INFJ가 친구가 적은 11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는 전세계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가장 희귀한 MBTI 성격 유형입니다. INFJ는 자신의 비밀을 거의 공유하지 않고 삶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신비한 사람들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대부분 사회 속에서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매력적인 개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되는 많은 놀라운 자질에도 불구하고 INFJ는 다른 성격 유형보다 친구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고독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는 INFJ 성격 유형의 내향적인 성격과 극도로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복잡하고 창의적인 사람들로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다니죠. 그래서 이를 처리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INFJ는 끊임없이 주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종종 압도되고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가짜 사회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INFJ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싫어하며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사회적 가면을 쓰고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또한 INFJ는 피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단지 그것을 위해 말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좀 더 개인적인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에 대해 듣고 배우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하거나 약간 사회적으로 어색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사람들을 매우 잘 읽습니다. INFJ는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관련 없어 보이는 사실이나 사건을 연결합니다. 그들은 또한 높은 지각력이 있어서 무언의 감정과 몸짓의 의미를 상당히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상호작용할 때 그들은 여러분이 그 순간에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의 행동이 현실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고려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INFJ를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게 보이게 만들 수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관찰이 가혹하거나 심지어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재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미가 아닙니다. INFJ는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INFJ가 지루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성격과 매우 다를 뿐이며 동일한 관심사와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지적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의 매력을 느끼며 이로 인해 친구를 사귀는 것이 더 어려워지죠. 다섯 번째, 그들을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INFJ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에 대해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들은 내성적이며 사적인 경향이 강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의 친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누군가를 알아가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INFJ는 다른 사람에게 냉담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그들과 가까워지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쉽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INFJ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 분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으며 거짓말, 조작 또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솔직하지 않다는 다른 징후를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짜 페르소나로 그들을 속이려고 하면 그들에게 간파당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INFJ는 진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직하거나 교활한 사람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그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INFJ는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감정이입에 대한 깊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감정적이고 관찰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매우 동감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지만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문제를 본인이 떠맡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들의 민감성 때문에 INFJ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공감하며 이해하는 데 반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이 때때로 INFJ들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여덟 번째, 그들은 갈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INFJ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논쟁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고 완전히 관계를 단절합니다. 아홉 번째, 그들은 자신의 삶에 누구를 허용할지에 대해 매우 까다롭습니다. INFJ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지만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INFJ는 누구를 자신의 삶에 들여보낼지 선택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처받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내면적으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INFJ에게 우정은
그들이 길에서 만나는 지인들의 그룹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많은 신뢰와 상호 존중이 필요한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인 것이죠. 이러한 우정은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찾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10번째,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강렬합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내성적일 수 있지만 INFJ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연결의 힘을 믿으며 다른 사람들과 깊은 수준에서 관계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를 깊게 연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INFJ가 하고자 하는 깊은 대화나 의미 있는 관계 등에 항상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INFJ는 너무 강렬하거나 심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INFJ가 친구를 만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INFJ는 진정으로 놀라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NFJ 성격 유형은 양이 아닌 질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NFJ는 깊은 우정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친구를 찾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어떠신가요? INFJ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나요? 여러분은 좋은 친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홀로 걷는 8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존재하는 특정한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정해진 틀에서 듣고 배우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정의된 사회적 관념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INFJ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INFJ는 사회가 만든 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독특한 개인입니다. 지금부터 INFJ가 일반적인 사회적 관념에 맞지 않는 10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주의적. INFJ의 이상주의적 성격은 스스로에게 방해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완벽을 추구하고 높은 원칙을 고수하려는 그들의 이상주의가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충돌하여 주변 사회에 녹아드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상주의적 성격은 INFJ에게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삶의 풍요로움과 개인적 성장의 원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신의 신념에 충실할 때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비관념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높은 기준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최고치를 끌어내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주의는 INFJ 성격 유형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INFJ가 갖는 이상주의적 성격은 때로는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직관적. INFJ는 종종 사회적 규범과 끊임없는 싸움을 벌입니다. 때로는 사회적 규범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그러한 규범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INFJ의 직관은 종종 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규범에 대한 수능을 어렵게 만들어 자주 사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INFJ의 직관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에게 강력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의 많은 철학자들이 그랬듯이 그들의 직관은 주변 사람들에게 혁신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때에는 INFJ는 자신의 직관을 따르며 혼자 걷는 것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풍부한 감정.
INFJ의 감정의 깊이는 매우 깊어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 능력은 부정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INFJ는 깊은 공감력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죠. INFJ는 평생 동안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수 있지만 깊은 공감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한 감정과 순수한 의도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와 친절을 가져다주고 그것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래에 대한 목표. INFJ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비밀스러운 희망처럼 느껴지는 목표를 꿈꿉니다. INFJ는 그들의 상상이 때때로 사회적 기준과 상충된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들의 독특한 세계관은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비전에 따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을 가진 낙천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건설적이고 상호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을 내부에서 끌어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죠. INFJ는 자신의 가장 훌륭한 특성을 활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이식함으로써 세상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창의적. INFJ는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창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그들이 타인과 관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의 창의성은 세상에 많은 행복을 제공합니다. INFJ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려조차 하지 않는 각도에서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필터링되지 않은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가 더 크고 더 나은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악, 예술, 작문, 공연 등을 통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상상하고 창의력을 발산하기도 하죠. INFJ가 항상 사회적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들의 창의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통찰력. INFJ는 사회적 관계를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어울려지는 느낌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내향적 특성으로 인해 외향적인 성격으로 가득 찬 모임에서 희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FJ는 관계 속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강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듣고 뛰어난 관찰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복잡한 감정, 지식의 깊이, 숨겨진 동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공감하는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경험의 창을 통해 보는 것과 같이 주의를 기울여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삶을 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일곱 번째, 민감성. INFJ는 감수성이 높고 민감해서 그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진 민감하고 깊은 감정과 메마른 세상의 간극을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감한 감정과 상충하는 세상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 그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INFJ의 민감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타인의 어려운 고민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자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NFJ는 자신의 감수성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것이 사회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강한 신념. INFJ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신념과 열정으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무거운 마음으로 세상과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INFJ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관념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바로 이러한 자기 확신으로 인해 주변 세계를 형성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INFJ의 삶의 도덕적 나침반은
그들에게 귀중한 신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런 특성을 기피하는 대신 포용할 때 인류의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INFJ 성격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의 특성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으로 인해 현대사회의 엄격한 규범에 맞추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INFJ의 고유한 재능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통찰력과 능력을 제공하죠. INFJ는 세상에 대한 고유한 이해로 인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지식과 공감 능력을 특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INFJ의 삶의 어려움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INFJ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INFJ의 가장 좋은 특성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